어느 날 저녁,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아들 녀석이 이렇게 만두피스 상을 가지고 오더니, 아빠, 제가 선수 만든 것이에요. 드셔보세요. 이러는 거라. 에? 에? 제가 꼰대고, 그럴지 모르지만, 선수 만들었다고? 아니, 아빠한테 자기가 만든 걸 선수 만들었어요. 준다는 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선수라는 말은 남의 힘을 빌지 않고 직접 만든 것을 선수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타인의 행위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몸소, 친히, 이렇게 몸소 친히 하셨어요. 타인의 행위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가 사실이거든요. 텔레비전을 봐도 가끔 저기 예능 프로그램 봐도 제가 선수 만들었어요 그러는데 글쎄요. 좀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온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아빠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라고 해야 하는데 어색한 걸 보면 글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거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말의 사용처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42회차 박정수 장맛비를 뚫고 더위를 뚫고 전국에 계신 만평이님과 해외 동포 만평이님께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림종과 좋아요와 구독은 미술만평을 더 멋지게 만들게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몇 해 동안은요, 예술도 아니면서 미술도 아니면서 미술시장에 간섭당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도 그러잖아요. 미술도 아닌 이야기, 그러나 미술계에 관여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몇 해에 걸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화가님들 고민 이야기나 팜플렛 기타 등등 소소한 이야기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예술가님들의 필수품 중에 하나인 이 명함과 자기소개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173회차인가요? 그때 화가들의 이명, 예명, 아호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젊은 화가들이 자주 사용하기도 하는 화명이라는 말은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약간의 태클을 걸었었죠. 화명이라는 말은 없죠. 그렇지만요, 앞으로 자주 쓰고 많이 쓰고 많은 사람들이 쓴다면 그거 사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칫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거예요. 명함이죠. 명함 많이 씁니다. 화가님들 명함 정말 많이 쓰죠. 거기 보면요, 직책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호를 넣어야 될지 고민 많죠. 여기 명함을 쓸 때 한글이야 화가 누구, 조각가 누구, 공예가 누구 쓰면 되지만은 용어는 대다수가 아티스트라고 쓰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소개부터 할 때, 자기소개할 때 누구 작가입니다라고 주로 씁니다만 이것도 좀 불편하죠.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작가래. 이런 부분은요. 또 하나는요, 작가라는 범위가 워낙 넓습니다. 얼마나 넓은데요. 소설가인지 평론가인지 사진가인지 만화가인지 극작가인지 알 수가 없죠. 이럴 때는요, 그림 그리는 누구입니다 라는 자기소개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각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 상당히 좀 서로 부드럽지 않을까요? 우리끼리야, 화가들끼리야, 조각가들끼리야, 그냥 누구입니다 하면 다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명함이 한글로는 화가라고 적고 영어로 아티스트라고 적는데 이거를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각인시키는 일이면서 마케팅의 일환이죠. 나중에 명함을 살피는데 뭐하는 작가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게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피력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화가는 페인터, 조각가면 스크럽처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영어로 소소한 자기 분야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우리끼리는 상관없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아주는 한통 속이니까요. 관계가 없죠. 뭐 전시장이나 뭐 여타의 관련 장소에 오가는 명함에서 뭐 아티스트라 주면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팬이나 컬렉터나 뭐 다른 사람들, 구매용 이런 사람들, 미술품 애호가들 그들에게 나의 위치를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그 세 번째는요. 같은 의미의 연장선상입니다만 화가의 명함은 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야죠. 일반 명함 똑같으면 다르죠. 명함에다가 많은 분들이 자기 작품 이미지를 넣죠. 이미지를 넣고 제가 이름을 넣고 연락처를 썼습니다. 이거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미지 전달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명함 저도 이 많은 명함을 받습니다. 뭐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그건 작가 자기만의 생각입니다. 자기 이미지를 넣는 건 자기 만족적이죠. 가게를 오픈할 때도 그렇습니다. 보통 길 다니다 보면 찍이상은 잘 보이지 않지만 거기 간판 항상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 간판을 달면 가게 주인만 잘 쳐다봅니다. 물론 이것들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하긴 해야 되지만 얼굴이나 상품 이미지를 뭐 명함에다 인쇄하기도 하고 뭐 특히 뭐 특이한 종류의 명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성공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기억하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많은 화가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시 명함을 만들려고 권하기도 합니다. 2단 접지죠. 이렇게 2단 접지요. 2단 접지를 만든 다음에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주거나 아니면은 짧게라도 해가지고 낙관을 찍어주면요 받는 사람이 끝까지 보관합니다. 저도 지금 제 뒷자리에 많은 명함들이 붙여 있습니다만 이 그림이 그려진 명함은요 작가의 작품처럼 느껴져가지고 소중하게 보관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사인이나 낙관을 찍어주면 더 좋겠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화가님들 전시를 할 때 당신이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3에서 5 정도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은 5가지 이미지 정도의 그림을 연습해라. 펜이나 다른 걸로 이때 몇십 장은 없죠. 그렇게 해서 접이지 명함 안쪽에다가 보문 앞에서 그림을 그려서 사인을 해주라. 그러면 그것은 작품화되어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요 대산이 아직도 효과적입니다. 이 화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기억을 해주고 있고요. 이건 좀 특이점입니다만 현재 제가 권장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또 전시 명함을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폐허나 기타 등 다른 장소에 가면요. 남의 부스에서 내 전시 팜플렛 돌리는 것, 남의 전시장에서 오픈 가가지고 내 전시 행사 알리는 것 대단히 실례입니다. 그거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구냐고 했을 때 명함을 줬는데 명함 뒷면에 전시 날짜가 있다면은 그것은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좀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요. 시그니처를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본래의 뜻은 서명이라고는 하지만 예술가는 예술가로서의 표식이나 간판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예술가들요 빵덩어리 썼었죠. 파이프 담배 있었죠. 비슷합니다. 명함도 거기에 관련된 하나의 소품, 패션 이런 소품이기도 하지만 패션이나 소품 여타의 상징성 있는 무엇을 좀 보유하고 개발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예술가로서의 자존이라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기애의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요, 어떻게든 예술가는 예술가로서 뼛속까지 예술가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보면 선택적으로 하다 보니 선택된 예술가 직업, 그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지독하게 해도 우리 경쟁사회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 힘든 사회인데 대충 하면 안 되거든요. 뼛속까지 예술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애에 대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자기 표현에 대한 이야기들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지독하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말입니다. 네,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